어림봉추입니다. 자, 오늘 1월 18일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도 시장은 또 급락을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4거래일 연속 급락세를 보였고요. 특히 3일 동안은 제법 큰 하락을 계속 이어온 모습입니다. 올해 들어와서 뭐 글로벌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 시장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뭐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인 악재, 돌발 악재, 그 상황이 없는 좀 어느 정도 호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운데서도 자체적 악재 뭐 이런 부분들 뭐 거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도 하락폭을 상당히 키운 상태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일단 얘기가 있기는 했었는데 예멘 반군이 이 UAE를 일단 공격을 했죠. 공항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유정 시설 쪽하고 해서 공격을 했었고 그로 인해서 사망자도 나온 상태였고요. 이에 대해서 사우디가 바로 이 보복 공격을 단행을 한 상태고 현재 그 보복 공격에 대한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일단은 다시 정세 불안, 중동의 정세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이게 유가를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유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하자, 인플레이션 우려가 또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타나면 뭐가 움직이나요? 지금 이제 미국 시장 쪽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게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니까 바로 국채금리 움직이죠. 국채 선물 아까 장중에 1.47 정도까지 아까 제가 본 것 같은데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게 되죠. 나스닥 선물 급락 나왔죠. 1%대 급락이 나왔고요. 그로 인해서 신흥국 뭐 아시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본도 오늘은 뭐 가담을 했고요. 신흥국들 중심으로 하락폭을 키워간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일본 오늘 하락했던 뭐 그 부분에서 또 하나 생각을 해보면 오늘 BOJ가 있었잖아요. BOJ가 이제 아까 장 막판에 이제 얘기들이 조금 전체적으로 저는 그때 확인을 했는데 오늘 일단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시장 컨센은 금리 인상이었고요. 인상하지 않고 버티다 보니까 동결을 하다 보니까 반대로 시장에서는 엔화 약세를 반영하는 쪽으로 해석을 했고요. 워낙 뭐 당연하잖아요. 당연한데 자꾸 이 발음이 꼬이네요. 엔화가 약세를 보였다는 얘기는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자 우리 원화 대비해서 우리 원화 환율이 오늘 제법 좀 안정적이었잖아요. 안정적이었는데 다시 1190원대로 올라서는 하락을 했습니다만 올라서는 이런 상황으로 나오면서 외국인들 매도도 늘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동시효과 들어가서 코스피 선물 조금씩 줄여준 모습은 그나마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시장 거의 이렇게 되면 주가 수익 비율로 따지면 거의 1.04배, 1배 정도 되잖아요. 지금 거의 1배 근처까지 내려왔잖아요. 상당히 다른 시장에 비하면 저평가 구간으로 진짜 심한 저평가 구간까지 내려왔습니다. 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역으로 싼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 근처까지 지금 온 상태인데 일단은 이 사태가 진정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쪽에서도 일단 성명서가 나왔는데 가만 안 두겠어. 일단 얘기가 나왔죠. 이 상황에서 예멘 반군들이 추가적인 액션을 취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일단 촉각을 좀 세워서 봐야 될 것 같고 만약 뭐 크게 반발 없이 이대로 마무리가 된다면 하루짜리
뭐 이벤트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만약 이게 뭐 제재, 지금 사우디 공격한 부분에 미국 쪽에서 제재한 부분, 이걸 가지고 또다시 공격이 또 이루어진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 조금 길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뭐 오늘만큼은 아니겠습니다만 좀 귀찮아질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차트상으로 보면 일단은 이 자리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조금 찍고 내려왔습니다만 다시 위로 올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시장 상황이 뭐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밀렸고 우리 증시가 그 중에서도 더 많이 밀렸는데,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제가 여기 꺼놨던 1차 지지 라인 2900을 이탈했을 때 나올 수 있는 1차 지지 라인 2840포인트 정도까지도 지금 일단 열어놔야 되는 상태고, 이 자리 무조건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2800까지 일단 열어놔야 되는 상태이긴 합니다. 상당히 좀 아쉽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오늘도 1125개의 코스닥 기업들 중에 1125개의 기업들이 오늘 하락을 했고요. 하락폭도 오늘도 보시면 적지가 않습니다. 하락폭 자체가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6%, 7%대, 5%대 하락이 거의 지금 100개 가까이 되잖아요. 상당합니다. 상당히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고, 코스피 역시 마찬가지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최근 들어서 시장의 투심도 매우 좋지 않은 상태까지 같이 겹치면서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3주 차거든요, 지금. 와, 이거 악재가 돌발 악재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예상하고 있는 악재들도 하나씩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계속적으로 생각지 못했던 돌발 악재들이 지금 계속 나오다 보니까, 자, 사실 뭐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려운 구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시장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인 건 분명한 것이고, 개별주 중심으로, 실적 중심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봐야 되는 시장이지, 지금은 막 들이대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건 분명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평가 구간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 들이대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요즘 투심 등을 고려해 보면. 더군다나 지금 엔솔 오늘 상장 청약이 있었는데 첫날인데, 일단 뭐 아까 2시였나요? 뭐 11시였나요? 그때까지 뭐 21조가 모였다라고 하던데, 우리 시장 예수금이 60조입니다. 근데 지금 이 한 종목에 뭐 한 서너 시간 만에 21조가 모였다는 게 참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 뭐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제 뭐 균등분배로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좀 높아지긴 했죠. 이걸 통해 가지고 그냥 조금 진정이 좀 되기를 좀 바라긴 바랍니다. 이 지금 수급 왜곡 현상이 생각보다 지금 길게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우리 지금 이 정책 당국 쪽에서도 올해 지금 상장을 하게 될, 조 단위로 상장을 하게 될 기업들이 거의 지금 한 6, 7개 정도 더 있잖아요. 계속 시장 왜곡시켜 가지고 결국 선량한 투자자들 다 빠져나가게 만들고 나면 결국은 시장만 죽습니다. 이 부분 진짜 이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 조금 심각하게 조금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뭐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제도적으로 지금 우리가 좀 많이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소위 얘기하는 선진국에 비해 가지고. 우리 지금 뭐 홍남기 부총리께서도 올해 안에 이 MSCI 선진국 증시 편입을 시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 외에 다른 제도적 장치, 역외 환율, 뭐 그 시장 개설뿐만 아니라 주주들을 위한 장치들 같은 경우들도 선진국에 맞게 조금 정비가 지금부터라도 정비를 해놔야 나중에 6월 달에 가가지고 뭐 우리 이렇게도 했어, 그러니까 좀 우리도 끼워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좀 답답한 마음에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일단 이 예멘 사태가 조금 진정이 하루 만에 그냥 좀 진정되기를 일단 바라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이게 지금 계속 지속되게 되면 뭐 추가적으로 급락하고 하는 부분이 제한적일 겁니다. 아마 지금 이
유가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렇다고 해도 조금 제한적일 거라고 보는데 이제 추가적인 하락 부분은 제한적일 거라고 보는데 이게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찍을 자리를 어느 정도 찍고 나면 이렇게 강하게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예멘 사태가 오래 질질 끌게 되면 이 반등이 안 나와요. 그러면 결국은 이걸 자기 지수로 받아들이게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 부분이 조금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고요. 오늘 뭐 아무래도 이 움직였던 섹터들 보게 되면 유가 관련 섹터들 오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고요. 2차 전지 관련 섹터들도 전반적으로 뭐 특히 이제 생산 섹터들 중심으로 해서 LG 화학은 좀 밀렸습니다만 반대로 SK 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이 후광을 좀 입은 그런 모습들이었고요. 그 외에는 사실 뭐 조금 괜찮게 움직였다 할 만한 섹터가 없이 거의 다 밀렸습니다, 오늘. 오늘 외국인들 매수했던 종목들 보게 되면 매수량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SK 하이닉스, SK 스퀘어, 삼성 SDI, 삼성 전기, SK 텔레콤, 메리츠 화재, 뭐 이런 정도, 삼성전자까지 이런 정도 종목들 매수가 조금 있었었고요. 매도상위 쪽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이버, SK 이노베이션, LG전자, 현대차, 신풍제약, 포스코, 카카오뱅크 뭐 이런 종목들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엠플러스 이거 뭐 아직도 계속 지속이 될 수 있겠죠. 뭐 물론 뉴스로 보면 단일 뉴스로 끝날 내용은 아닐 테니까. 그다음에 이제 심텍, BH, 주성 엔지니어링, 젠백스, ST팜, 덕산 네오룩스, 한송 네오텍 뭐 이런 종목들 매수가 조금 괜찮았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오늘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날, 시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프리카 TV, 위즈익 스튜디오, 안랩, 동진세미캠, 현대바이오, 덱스터 이런 종목들 매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말 올 초부터 시작해서 작년 뭐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제가 보는 시각에서 한 6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6개월 이상 이렇게 지금 힘든 구간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좀 지치는 면이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2018년 때보다도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도 개별주들이 좀 제법 움직임들이 좀 괜찮은 상황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개별주들 움직이는 거 보면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애들 중심이고요. 개별주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는 조금 그때에 비하면 좀 약한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은 실적 발표 구간이 이제 다음 주 넘어가게 되면 이제 실적 기대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실적 관련한 종목들은 지금 시장 때문에 밀린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방어를 지금 잘 하고 있는 상태일 거고요. 오늘 같은 날도 방어를 잘 하고 있는 상태일 것이고 최소한 뭐 밀렸다 하더라도 수급적으로 봤었을 때 확실히 올라갈 때는 괜찮은 수급을 가지고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좀 떨어졌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별로 없거나 별로 수급적으로 봤었을 때 악성 매물들 조금 쏟아지면서 받아주는 정도로 밀려주는 이런 정도의 종목들도 지금 제법 조금 일부 이제 보이는 종목들이 좀 있어요. 이제 그런 종목들 잘 한 번씩 찾아보시고 이제 준비를 하는 구간으로 지금 보시는 게 어떨까 일단은 싶고요. 일단 오늘 하루 요대로 정리가 돼서 요 문제가 그냥 조금 마무리가 좀 돼서 내일부터 그냥 좀 정상적으로 다시 조금 이 되돌림을 주는 이런 흐름이 나오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얘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